바로 맞춰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DB손해보험이라는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좀 경력들이 있습니다. 최다 베스트 프라이즈 그리고 연도상 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함께한 영업 가족들의 상을 가장 많이 받게 한 지점장이었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다 인당 생산성 그리고 소득 기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제가 데리고 있던 조직이 한 6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보장성 마감을 한 3,000에서 3,600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손해보험 실적으로만. 그러니까 인당 한 50에서 60 정도 했으니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구성원을 1인자로 이끄는 최고의 2인자라고 저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업하는 입장에서 2인자란 말을 저도 절대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2인자인데 그 외에는 1인자가 저와 함께하는 영업 식구들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1인자 자리를 내려와서 2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래 본격적으로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적을 올리고 더 많은 돈을 벌어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건당 보험료를 올린다. 이 건당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는 암 진단비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내가 원래는 1,000만 원 정도의 암 진단비 가입 금액을 주로 선호했다라고 하면 뭐 적게는 2,000, 3,000 혹은 5,000에서 1억까지 넣을 때 그에 맞추는 PT가 진행이 되었다면 건당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두 번째, 나는 이 담보만큼은 죽어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담보에 대해서 새로운 니즈가 생겨서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건당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이 건당 보험료 말을 조심하셔야 될 게요. 나의 소득에만 직결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모름으로써 내가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내 고객들이 받지 못할 금액과 받지 못할 보상을 도와주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여기 총 건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 건수 같은 경우는 활동량 증대. 말 그대로 내가 원래 한 건 할 시간으로 한 명을 만나고 다녔다면 두 명, 세 명을 만날 정도로 활동량을 늘리는 거겠고요. 두 번째, 신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회사는 신상품이 안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상품은요. 내가 아직까지 판매한 적이 없는 모든 상품이 신상품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자 보험, 안보험은 기가 막히게 팔아요. 근데 화재보험을 지금 한 건도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화재보험이 신상품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처음과 끝에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나만의 전략을 확립하셔라 라고 메시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고객의 눈을 제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잘 보셔요.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간병보험, 상해보험. 이렇게 다양한 보험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 고객들은 이 중에 뭐가 뭔지를 설명을 듣거나 본인들이 골라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의 종류들을 보았을 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더라고요. 우리 고객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꽤나 복잡하구나. 이 중에 이 보험이 뭔지 맞춰서 가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겠죠? 과거 비슷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지금으로부터 짧게는 한 10년 전, 한 15년 전인데 볼게요. 아마 공감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이리버 mp3 아시는 분 채팅방에 1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리버 MP3를 아시는 분들은 네, 앞자리가 아마 8이거나 7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아이리버 MP3랑 뭐 샤프 전자화전, 샤프 전자화전도 다들 아시죠? 그리고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 LG 폴더 휴대폰, 폴더라고 하면 이렇게 닫히는 휴대폰을 얘기합니다. 이 휴대폰들을 우리가 다 따로따로 가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네 가지 기능을 딱 하나로 합니다. 뭘로 하죠? 얘가 다 합니다. 아이폰에 하나로 다 끝나요. 그 말은 우리의 일은 지금 현재 고객의 눈에는요. 보험이 이렇게 보여요. MP3도 있고 전자화살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휴대폰도 있습니다. 하나만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 일은 뭐냐면 이 네 가지를 제 손에 있는 이 아이폰처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우리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고객의 보험을 어떻게 하면 쉽고 편리하고 단순하게 눈에 맞춰서 정리해 줄까가 우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만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보험 시장의 블루오션을 찾자라는 겁니다. 블루오션은 아시다시피 레드오션의 반대말로 아직까지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시장을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채팅창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맞으면 1, 아니면 2로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보험 전문가입니까? 본인 생각이 맞으면 1, 아니면 2 눌러주십시오. 네, 나는 보험 전문가다. 그러면 1, 아니면 2라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부분 분들이 1이라고 이제 남겨주셨네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느 보험의 전문가입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어느 보험의 전문가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자신 있는 보험의 분야가 있는가? 있으면 1번, 없으면 2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3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험은 당신만 전문가입니까? 당신도 전문가입니까? 나만의 독립적인 분야다. 1번, 이거 생각해보니까 나만 잘하는 거 아닌 것 같다. 2번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걸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다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나만이 잘 판매하는 영역도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영역이 온전한 나만의 것은 아니라는 거겠죠. 맞나요?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나만의 영역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강의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네, 볼게요. 보험의 블루오션은 어떤 시장이 있냐? 1번, 타인이 잘 몰라야 됩니다. 나만 잘 알아야 돼요. 2번, 고객이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고객이 반드시 바꾼다. 무슨 뜻이냐면 고객이 자의적으로 이건 때가 되면 정수기나 자동차나 뭐 집기들처럼 교체를 인지하고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생소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번, 1번, 2번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데요. 나는 잘 알아야 돼요. 타인이 잘 모르는데 나는 잘 알아야 되고요. 고객이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맞춰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작에 앞서 비유 하나를 말씀드리고 시작할 겁니다. 잘 보세요. 유람선입니다. 유람선인데 초호화 유람선이죠. 유람선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할 테니까 잘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1911년 영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초호화 유람선이 출시가 됩니다. 의아하실 겁니다. 갑자기 전략 얘기에다 뭔 영국이고 뭔 유람선인가. 근데요. 이 유람선이 1912년 4월 10일 첫 출항을 합니다. 2,2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요.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출발을 했어요. 4월 10일에 출항을 했죠. 4일째 밤 11시 40분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요. 이 대형 사고가 난 시점부터 2시간 20분 후에 이 배가 침몰이 돼요. 그리고요. 이 침몰로 인해서 1,513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 사고 이름 아시는 분 한번 채팅에 쳐주시겠어요? 네, 타이타닉입니다.
맞습니다.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 맞고요. 이상하죠? 타이타닉을 사고로 말하는 정신병자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제가 유일할 겁니다. 왠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기억하는 타이타닉. 여러분들 지금 눈을 감고 타이타닉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보세요. 눈 뜨세요. 이 장면이죠. 근데요, 이 장면이 타이타닉의 상징적인 장면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장면의 이면의 타이타닉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겪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면 보트를 내리고 탈출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의 또 다른 장르는 사실 멜로나 로맨스가 아니라 재난 블록버스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로맨스로만 기억을 할까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연, 즉 저 남자 이름 뭡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저분과 케이트 윈슬렛이라는 남배우 여배우의 스토리에만 집중하면은 이 영화는 로맨스예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재난 블록버스터가 되죠. 그래서 영화의 장르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우리의 시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2명의 주연을 보고 있는가, 1513명의 조연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업의 장르도요. 여러분들의 시선에 따라 달라져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소수의 키맨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수의 잠재 고객을 창출하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소수의 키맨 중심의 영업을 한다. 1번. 다수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면서 영업을 한다. 2번. 채팅창에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볼게요. 네. 주로 2번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특정 영업 방식을 비난하거나 틀릴 말씀을 드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사실 소수의 키맨보다 다수의 잠재 고객이 더 좋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서 가치가 추가적으로 창출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본격적으로 다수의 잠재 고객을 내 편으로 확대하는 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블루오션이고요. 좀 빠르게 넘겨볼게요. 보험의 블루오션, 남들이 잘 모르는 보험, 고객이 반드시 바꾸는 보험. 이 두 가지 중에서요. 남들이 잘 모르는 보험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손해보험, 생명보험을 통틀어서요.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고객들이 혹은 무려 설계사님들까지 잘 모르는 보험은 여러분들 생각에 뭐가 있습니까? 이건 1번, 2번 말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채팅방에 쳐주십시오. 궁금하네요. 일반 보험. 그렇죠. 일반 보험 말고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 보험은 실제로 생명보험 하시는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 손해보험이 하는 매우 익숙하고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네, 맞습니다. 두 분이 답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화재보험 혹은 재물보험에 대해서 교육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재물보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화재보험이라는 명칭도 있고요. 재물보험이라는 명칭도 있습니다만 두 개는 동일해요. 대신에 화재보험이라는 명칭과 재물보험이라는 명칭을 동시에 쓰는 이유는 화재보험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무래도 불이 났을 때 위험성에 대한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불이 안 나면 못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화재보험은 불이 났을 때만 받는 보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역에도 충분히 보장이 된다라는 명목에서 재물보험으로 안내 또한 많이 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재보험의 대략적인 정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주력 화법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화재보험은 여러분 보상과 배상의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라고 하면 내가 받는 거, 배상은 뭐예요? 내가 물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보험 중에요. 보상과 배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보험이 딱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받거나 내가 주거나. 그 보험이 뭐냐면 자동차 보험이에요, 여러분. 자차라는 담보가 있죠. 자동차 상해 뭐 자기 신체 사고. 내가 아프거나 내 차가 아플 때 받는 거. 혹은 대인 배상, 대물 배상. 내가 남을 아프게 하거나 남의 차를 아프게 했을 때 물어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화재보험의 보상의 영역 같은 경우를 말씀드려보면 나의 집, 뭐 가구, 전자제품 등이 불에 타거나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요. 고장이 났을 때도 화재보험에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게 화재보험의 보상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배상의 기능은 나의 집에서 뭐 불이 나거나 혹은 물이 타 건물, 타 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물어주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재보험이 나온 이유가 보상 때문에 나왔을까요? 배상 때문에 나왔을까요? 보상은 1번, 배상은 2번으로 바로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중요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답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화재보험은요. 배상 때문에 나왔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여러분 배상 때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의 의무가입담보는 대인배상 1 그리고 대물배상이죠. 화재보험도 똑같아요. 사실은 배상담보가 의무보험인데요. 보시면 화재보험이 왜 배상이 의무가 되었는가. 2009년 5월에 아시는 분은 그냥 넘기셔도 되고요. 모르시는 분은 꼭 적어주십시오. 실화법이란 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 실화법은 뭐냐면 실제로 불낸 놈이 책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전에는 실제로 불낸 놈이 책임을 안 졌나요? 네, 안 졌습니다. 2009년 4월까지는요. 불을 내면 가서 죄송합니다 인사하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억울하죠. 그래서 2009년 5월에 실화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때 중요해진 게 하나입니다. 뭐냐면 불이 어디서 났는지 발화점, 시발점을 찾는 게 중요해져요. 그리고 이 실화법이 개정이 되면서 중요해진 담보가 화재 폭발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입니다. 이름에 배상이 들어가 있죠. 뭐냐면 물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뇌물 배상의 영역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2009년 5월부터죠.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은 A라는 집에서요, 혹은 뭐 공장에서 B라는 집으로 불이 옮겨 붙은 영역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장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A는 가해, B는 피해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OX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어요. 화재보험이 있다, 없다로 OX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A, 이 가해자인 A는 화재보험이 있어요. 근데 피해자인 B는 화재보험이 없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깔끔합니다. A의 보험회사에서 B의 보상을 해주면 돼요. 깔끔하죠? 근데 두 번째 경우 독특합니다. 가해자인 A는 화재보험이 없어요. 근데 피해자인 B는 있어요. 그럼 여기 제가 결과에 뭐라고 적어놨죠? B 보험회사에서 B의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인 B에게 B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준대요. 그리고 끝나냐? 끝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끝나고 어떻게 되냐면 B의 보험회사에서 A한테 연락을 합니다. 왜요? A가 가해자니까요. 당신이 불을 낸 바람에 우리 고객이 피해를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에게 우리가 일단 급한 대로 돈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 드린 만큼 당신이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구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구상권. 됐죠? 세 번째 경우 A, B 둘 다 없을 때입니다. 이러면 조금 골 때려져요. 개인 합의 영역이고요. 민사의 영역까지 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A, B 둘 다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름답게 A 회사, B 회사 둘이서 얘기를 하고 맞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자동차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디다가 전화하세요? 일을 너무 못해. 보험회사에 전화하죠. 보험회사에 전화합니다. 똑같아요. 왜 보험회사에 전화하냐? 내 차의 보험회사랑 상대편 차의 보험회사랑 둘이 해결해 달라는 거고요. 이걸 사실 전문 용어로는 청구권 대위라고 부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앞선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말씀해 주실 건 하나입니다. 고객님, 옆집
옆 가게, 옆 공장은요. 있든 없든 삼성에 가입했든 뭐 DB에 가입했든 메리샤 가입했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있으면 되고요. 나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불을 내서 피해를 입히든 불이 나서 피해를 받든 나는 화재보험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화재보험은 나만 있으면 된다. 나는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 화법 알려드릴 테니 이건 잘 보십시오. 화재보험으로요. 건물을 5억을 가입했습니다. 건물을 5억 가입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건물이 다 탔을 때 최대 5억까지 보상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실제로 불이 났어요. 그래서 1억만큼 불이 탄 겁니다. 건물이요. 그러면 보험금 얼마 지급되었을까요? 요거는 한번 채팅방에다가 입력해 주십시오. 얼마 지급됐을까요? 5억 가입되어 있는데 1억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지급되었을까요? 너무 어렵나요? 네. 1억이라고 1억 1천 1억. 네, 1억하고 1천이면 9천만 원 차이인데 고객이 난리 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99%의 고객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근데요.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실제로 이거 실제 사례예요. 인천에 9월동의 어느 프라자 건물의 실제 사례거든요. 얼마 나갔냐면 2,083만 원 나갔습니다. 이 고객 얼마 손해봤어요? 1억 손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워서 에어컨을 잠깐 조정할게요. 근데 보상이 2,083만 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고객도요. 실제로 이 불이 났을 때 고객도 1억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83만 원 받고 이 고객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고 나서 해결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99%의 고객이 아닌 1%의 고수들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1번, 내가 어디서 듣기로 화재보험의 보상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개 중에 뭡니까? 2번, 가액이 어떻게 되죠? 가액? 여러분들 가입 금액이라는 말은 아실 겁니다. 가입 금액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 고객이 암진단비를 5천만 원 가입했다. 이 5천만 원이 가입 금액이죠. 그러면 가액이 뭔가? 혹시 가액이란 말을 아시는 분 채팅방에 1 남겨주세요. 나는 가액이 뭔지 안다.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렇죠. 가액은 이따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요. 일단 보상 방식은요, 여러분. 화재보험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실손보상이 있고요. 비례보상이 있습니다. 실손보상과 비례보상. 당연히 실손보상이 더 편리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실제로 손해를 입은 만큼 보상의 한도 내에서 주기 때문이죠. 즉 아까 말씀 주신 케이스가요. 이분이 실손보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으면 1억이 나갔을 겁니다. 보상 방식에는 한 가지 방식이 더 있습니다. 비례보상이 있어요. 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딱 보자마자 복잡하죠. 손해액,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는 분은 이 강의를 적으면 듣고 계신 분은 한번 적어 주십시오. 손해액은 말 그대로 그 고객이 손해를 본 금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준으로는 1억이 되겠죠. 그리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면 뭐냐면 여러분 그 고객이 아까 화재보험 얼마 가입했다 그랬어요? 제가 5억 가입했죠. 5억. 5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험 가액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비례보상은 보험 가액을 이 보험 가액이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액이라는 놈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이 가액은요, 소위 말하면 시가, 조금 저렴한 말로 시가란 뜻입니다. 시가는 여러분들이 횟집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시가는 무슨 뜻이냐? 현재 시점의 가격입니다. 건물의 현재 시점 가치. 여러분, 가액을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차예요, 차. 왜요? 차가 오늘 여러분들이 벤츠를 삽니다. 1년 뒤에 그 벤츠가 여러분들이 산 값과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현재 시점의 시가는 낮아져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건물 동일하겠죠? 낮아져 있어요.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단장님, 강사님, 우리가 고객도 아니고요. 이 고객의 건물, 집, 뭐 학원, 식당의 시가를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추정가액이라는 제도가 아시다시피 화재보험은 모든 손해보험의 상품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손해보험사는 추정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고 어떤 재료로 지어졌고 대략적으로 이런 건물입니다 하면 이 건물의 그때 시점의 원래 가격과 10년이 지나서 이 정도로 깎였습니다라는 가액이 나옵니다. 이걸 만약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다. 두 번째, 근데 나는 화재보험을 판매한 적이 있다. 이러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제 2015년도에 DB손해보험이라는 회사를 처음 입사했지만 그때 제가 갔던 지점에서요. 이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식당은 평당 얼마야? 공장은 평당 얼마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잠재적 민원 고객을 저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평당 얼마 큰일 납니다. 왜요? 추정 가액이라는 시스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왜 다시 돌아가자면 보세요. 화재보험으로 건물 1억을 가입한 고객은 1억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보세요. 그 사람의 보상 방식은요, 여러분. 실손보상이 아니라 비례보상이었어요. 실손보상이었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내용들처럼 1억의 보상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건물 가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억이에요. 30억. 30억짜리 건물을 이 고객이 얼마에 가입한 겁니까? 5억을 가입했어요. 5억을. 왜요? 비싸다고. 보험료가 비싸다고. 여러분, 우리 종신보험 가입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연봉이 10억인 사람이 있고 연봉이 2천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종신보험 납입 금액이라던가 질병 사망의 가입 금액이 같아요, 틀려요? 같으면 안 되죠. 연봉 2억인 사람이 훨씬 많이 가입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똑같아요. 가액 30억인 건물이 5억을 가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계산식은 이 내용은 제가 추후 한 번 더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계산식에 의거해서 2,083만 원이 나갔어요. 오늘 강의할 여러분들은 이 계산식은 모르셔도 돼요. 대신에 이 화법 기억하세요. 사진을 찍거나 적으세요. 뭐라고요? 고객님, 화재보험 5억 가입한 고객이 화재로 1억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얼마가 보상되었을까요? 고객에게 물어보십시오. 왜요? 제가 원수자 점장을 할 때 실제로 수많은 공장 대표님들, 사장님들 PT를 할 때 여쭤봤거든요. 99%가 1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83만 원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때 고객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든 PT를 통해서 고객에게 듣고 싶은 말은 오직 하나여야 돼요. 뭐냐면 궁금증. 왜 그렇게 되나요? 설명해 주세요. 궁금해요. 이 질문을 고객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억, 1억, 그리고 2,083만 원이라는 세 숫자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흐름 5억, 1억, 2,083만 원 이해되셨으면 채팅방에 1번 바로 부탁드릴게요.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1차적으로 고객에게 왜요? 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화재보험에서 가액의 개념을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두 번째,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으로 이런 설명을 할 때 설계사님들은
전국에 저도 지점 생활 해봤습니다만 10%가 채 안 될 겁니다. 가장 전문가스러워 보이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의 합법 두 번째, 이거 조금 쉽습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제한 중 가장 비싼 게 뭡니까? 재산 중에 제일 비싼 거 채팅방에 한번 쳐주세요. 뭐죠? 제일 비싼 게? 네, 많이 쳐주세요. 제가 좀 쉬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건물. 부럽습니다. 저는 참고로 집이 없습니다. 아직 집을 못 사서요. 제 제한 중에 제일 가장 비싼 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의 제한 중 제일 비싼 건 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제한 중에 두 번째로 비싼 게 뭐예요? 두 번째로 비싼 게 뭡니까? 두 번째로 비싼 건 아마 어이구, 네, 애교 부품님 누구신지 모르시겠지만 네, 신단장님은 두 번째로 비싼 게 아내, 애교 부품님은 남편과 아내. 네, 두 분이 부부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 첫 번째로 비싼 건 통상적으로 집, 두 번째로 비싼 건 자동차겠죠. 사실 이 질문은 답정 너였습니다. 근데 볼게요. 집과 자동차 중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집이면 1번, 자동차면 2번 쳐주세요. 둘 다면 3번. 집 1번, 자동차 2번, 둘 다 가입돼 있으면 3번. 와, 나나님, 윤바리님, 네, 제가 이 명의대로 불러드릴 수밖에 없는 건, 네, 좀 실례대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님, 애교뿜뿜님, 장은경님, 네, 대부분 3번이 많으신데요. 사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객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고객들은 사실 대부분 자동차만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잘 따라와 주세요. 고액 여부라고 하면 둘 중 뭐가 더 비싸냐라는 겁니다. 자동차는 비교적 소액, 집은 비교적 고액이죠. 여기서요, 제가 사람들한테 여쭤봐요. 혹은 고객님은 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여기서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쭤보세요. 고객님은 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고객이 네, 저는 운전을 하다가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의 보상의 심각성을 느끼고 제가 사고를 낼 위험성이 높아서 가입을 했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과태료 내기 싫어서. 집은 왜 가입 안 했어요? 과태료 안 내도 되어서. 대출 여부? 자동차를 사는데 간혹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은 무조건이죠. 만약에 대출 없이 집을 사신 부자분이 있다면 저는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매우 부럽습니다. 근데요, 보험의 영역으로 하잖아요. 자동차 보험 환급금이 없죠. 중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집은 환급금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은 수십에 수백인데요. 집 같은 경우는 1에서 2만 원입니다. 이런 비율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자동차 보험과 비교했을 때 대출까지 껴서 더 비싸게 산.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집이 뭐 20평, 30평, 40평 뭐 돼 있겠지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영역이 여러분들의 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대부분 은행 거지 않습니까? 집 입구 정도가 될 거라면 다행이겠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내가 집을 사면 가장 많이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테리어, 비스포크, 포트메리언 접시 등 이런 것들을 삽니다. 두 번째로 뭘 하냐면 집들이를 해요. 집들이. 지금 이 사진을 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나는 뭘 먹고 싶다 하나씩 봐두셔요. 저거 맛있겠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택화재보험은요. 집들이를 할 때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음식 하나만 덜 차려도 사실 가입이 가능해요. 왜? 제가 아까 주택화재보험 보험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10,000원에서 20,000원이라 그랬죠. 집들이에요. 음식을 하나만 덜 차리면 여러분들의 재산 수억, 비싼 데 사시는 분들은 수십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1, 2만 원이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들이 때요, 여러분. 갈비 한 접시만 아끼면, 이 손님한테 내줄 갈비 한 접시만 안 나가면, 깐쇼새우 하나만 안 나가도 화재보험은 쉽게 내 집의 영역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요, 그분이 가입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 하나라고 봅니다. 아주 잘하면 그분이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권유하지 않아서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화재보험의 대략적인 컨셉과 왜 나왔는지, 그리고 화재보험을 고객에게 처음 안내할 때 왜요? 왜 그렇게 돼요? 라고 궁금증이 드는 방법과 화법을 대략적으로 안내드려 봤습니다. 차후에는 세부 담보들에 대한 설명과 보상 사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이 반드시 바꾸는 보험으로 이어서 진행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여러분, 고객이 반드시 바꾼다. 고객이 반드시 보험을 바꾼다? 사실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지하는 보험이라는 걸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보험이 지금 가입할 보험보다 안 좋았다면 다행이고요. 혹은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못 해지가 되어 가입되는 경우들도 지금 영업 문화에 상당히 많죠. 그 정도로 최근의 영업시장은 다소 문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객이 반드시 바꾸는 보험의 1위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운전자 보험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왜 운전자 보험이 1위인지, 그리고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나만큼의 독창적인 화법을 조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왜 1위인가? 기억하세요. 운전자 보험은요, 법률의 변화와 물가 상승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보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운전자 보험이 한번 크게 바뀌었죠. 최근에 운전자 보험을 크게 바꾼 법 이름 아시는 분 채팅방에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법 이름이 뭐죠? 네, 민식이법입니다. 맞습니다. 민식이, 그렇죠? 민식이법이죠? 민식이법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온 법들이 되게 많아요. 교통사고 관련해 하는. 뭐 대표적인 그 이전에 뭐 윤창호법, 해진법 등이 있잖아요. 이런 법이 교통과 관련된 법은 운전자 보험에 영향을 미치겠고요. 두 번째, 물가 상승도 운전자 보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려 볼게요. 법률의 변화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법에 근간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쭤볼게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좋은 법이다 1번, 나쁜 법이다 2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쳐주세요. 좋은 법이면 1번, 나쁜 법이면 2번 쳐주십시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죠. 뭐 1번일 수도 2번일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네, 나나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의 기준에서 우리 고객에게 PT할 때 잘 가져가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사실 좋은 법이라고 PT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중상해 11회 중과실 사망 빼고는 특별히 예외로 봐주겠습니다라고 PT를 해보세요.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과실, 중상해, 사망 빼고는 특별히 예외로 봐주겠습니다. 대신에 이 세 가지 케이스는 우리는 못 봐줘요. 결론적으로는 좋은 법이죠. 이 법 때문에 생긴 게 운전자 보험이거든요. 그리고 보셔야 될 게 물가 상승입니다. 여러분, 물가 상승. 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이 물가가 오르면서 합의금이 기가 막히게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물가가 오르면서.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전자 보험의 대표 법률 담보 세 가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담보, 이 내용들의 가입 금액, 즉 보험회사가 가입시켜주는 금액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정식 입사를 한 2015년 1월 당시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 1월 당시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요, 2022년 6월 기준 현재 가입 금액은 업계 최대 2억 3천만 원입니다. 2억 3천만 원이에요. 7년 만에 2억 올랐어요. 2억. 여러분, 그러면 7년 전에 연봉이 3천만 원이던 직장인이 사업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하지 않고 가만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같은 회사를. 그 사람의 임금 상승률이 2억 3천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6천이 될 확률도 만무해요. 세상이 그 어떤 것들, 우리의 주식이 그렇게 올라야 되는데 그 어떤 것들보다 합의금은 빨리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업계 2억 3천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안을 했을 때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운전자 보험이 영향을 받고 있다. 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판매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건당 보면은 얼마 정도 수준이신 것 같습니까? 채팅방에 이 내용을 숫자로 좀 입력 부탁드릴게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건당 얼마입니까? 뭐 만 원이면 1, 뭐 2만 원, 3만 원이면 숫자 바로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2, 3, 뭐 2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뭐 저도 보험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 유튜브 방송을 많이 봅니다만 가장 경계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또 채팅을 주셨네요. 네, 1의 허3, 2. 근데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들 있죠, 여러분. 운전자 보험 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 내용이 맞냐 틀리냐? 만약에 이 세 가지 법률 담보만 가입한다고 하면 그 설명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 설명이 틀리다란 전제로 건당 보험료 인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군가는요, 작게는 3만 원, 크게는 5만 원에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의 운전자 보험을 차별화하는 세 가지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그리고 반전, 숨겨진 기능. 세 가지로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여러분들이 차별화를 갖게 되는 법 말씀드릴게요. 상해, 반전, 숨겨진 기능 적어주십시오. 운전자 보험은요. 아마 아까 채팅을 치신 보니까 아까 윤발님이셨나요? 3회 4라고 치셨는데 운전자 보험의 상해를 이미 넣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뜻이냐? 운전자 보험은요, 여러분 다른 의미로 상해보험이에요. 상해보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소위 고객에게 PT를 합니다. 떠올려 보세요. 고객님, 종합보험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 고객이 가장 먼저 떠올린 담보는 뭐냐면 암진단비, 뇌진단비, 뭐 심장진단비, 수술비, 질병후유장애. 죄다 질병담보예요. 즉 우리가 가입시키는 고객들의 종합보험은 대부분 질병담보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나이가 드시면 낙상이 되거나 길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은 질병이 아닌 급격 우연 외래에 기반한 상해잖아요. 근데 그 상해에 대한 보상은 부족해집니다. 그쵸? 나이 들고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두 가지 변수가 생겨요. 직업 급수가 바뀜으로써 가입 금액이 낮아지거나 나이가 많아짐으로써 가입 금액이 낮아져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왜? 요즘 젊은 분들도 운전자 보험 미리 가입하잖아요. 그때 상해담보도 같이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종합보험은 주로 질병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절이든 뭐 5대 골절 진단비든 뭐 상해 수술비든 이 상해담보는 반드시 운전자 보험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설계할 운전자 보험에는 상해 쪽을 클릭하시고 반드시 상해담보를 넣어주세요. 두 번째, 운전자 보험의 반전입니다. 사실 이 반전은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손해보험 업계에서 운전자 보험은 해지율 1위 상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고객은요. 반드시 1년 반, 2년 안에 이 보험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들이 1년 반, 2년 동안 그 고객을 가만히 두어요.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고객에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한 고객이 아는 보험 설계하는 여러분들이 유일하지 않습니다. 최소 3명, 4명이에요.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요. 뭐라고 합니까? 고객님,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교통하고 처리지원금 1억짜리를 갖고 계세요. 지금 2억 3천이 나왔어요. 불과 1년 6개월 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고객은 그분한테 가입을 합니다. 저는 감히 추천드립니다. 고객이 PT를 할 때도요, 고객이 청약서에 사인을 할 때도 말씀하세요. 고객님, 사인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1년 6개월 안에 운전자 보험으로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때 지금의 운전자 보험이 지금은 최고지만 그때가 하나 안 좋아질 거예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올라갈 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운전자 보험의 숨겨진 기능입니다. 납입면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납입면제는요, 여러분, 주로 종합보험에서 암, 뇌, 심장, 암내 심장이 크게 아프신 분들이 당신 지금 아프니까 추후 보험료 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걸 납입을 면제해 준다. 납입 면제죠. 운전자 보험에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근에는요, 교통상해 후유장애 50% 이상일 때,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부상 등급을 1에서 7급으로 중에 하나로 판정을 받았을 때 운전자 보험을 추후 납입을 면제해 줍니다. 뭐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통상적인 경우는 위와 같아요. 그럼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1번 자동차 부상 등급이 원래는 납입 면제에 없었습니다. 언제 추가가 됐냐면 2019년 5월에 자동차 부상 등급 1에서 5급이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 2019년 5월을 왜 적으셔야 되냐? 그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동차 부상 등급 1호급이 추가된 이후에 운전자 보험을 안내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019년 5월부터는 대부분의 운전자 보험이 납입 면제 기능이 자동차 부상 등급 1, 5급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2021년 11월 그리고 12월쯤에 자동차 부상 등급이 1에서 5급에서 1에서 7급으로 늘어났습니다. 6, 7급이 늘어났죠.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자동차 부상 등급이 5급은 어떤 게 있고 6, 7급은 어떤 게 있는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유튜브로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이 사례들을 PT하시면 편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운전자 보험의 숨겨진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대부분의 손해보험 설계사들도 잘 다루지 못하는 화재보험을요.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5억 가입한 사람이 1억의 화재로 피해를 봤습니다. 얼마 나갈까요? 2,083만 원 나갔습니다. 왜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화재보험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10,000원, 20,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집들이 생각나시죠? 그때 가입이나 깐쇼세요 하나만 안내 보내도 충분히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세 가지 상해, 반전, 숨겨진 기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해 담보를 보완해 줌으로써 건당 보험료를 올려준다가 핵심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뭐예요? 종합보험에 아무래도 질병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상해를 보완시켜 주셔라가 1번입니다. 2번 운전자 보험 반전은 오늘 사인하고 있는 고객도 1년 6개월 안에 해지 후 재가입을 할 확률이 가장 높은 보험이다. 여러분 오늘 종신보험 가입한 고객이 1년 6개월 지나서 해지하고 또 가입한다? 그거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 운전자 보험은. 왜?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명확해요. 왜요? 합의금이 올라갈 거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담보가 고민해보세요. 지금 2억 3천까지 올라간 이 담보가 올해 12월이 되면 얼마가 될 것 같으십니까? 됐죠? 그래서 바꿀 수밖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운전자 보험이 숨겨진 기능. 교통상해 후유장애 50%, 자동차 부상 등급 1에서 7급이라는 납입 면제 사유.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인보험, 즉 암보험이나 여기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납입 면제가 운전자 보험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이죠. 뭐예요? 교통사고로 크게 아파서 후유장애가 있거나 혹은 자동차 부상 등급을 크게 받았으면 고객님께서도 납입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재물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어떤 추후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1번 바로 채팅에 지금 쳐주시겠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입니다. 문란하고 다소
난잡하고 그런 보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제대로 된 지식을 바탕으로 남들이 다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이 보험 시장에서 여러분만의 블루오션을 잘 개척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영업으로 사업가 되기 영업 단체 카톡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오늘 강의록을 제가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강의한 자체는 신경열 대표님께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그 안도 후기 이후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